바다 위의 문학소녀, 마침내 꿈을 펼치다. 마이너스 선장 할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 시1 마이너스 할아버지의 마음. 파도 위에 띄운 편지 한 장. 60년을 기다린 꿈의 조각들. 거친 손에 쥔 펜이 떨리네. 선장의 마음속 깊이 잠든 그 소녀는 아직 살아있어. 2024년 전남문학상 대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다도해의 시인 선장 김해풍. 순천만국 가정원 대강당이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어요. 고인을 대신해 무대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나이든 손녀의 얼굴에는 인생을 담은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고흥 앞바다의 거친 파도를 이겨낸 평온한 미소였어요. 순이야, 내가 꿈꾸던 그 일을 할아버지가 이뤘단다. 시상대에서 상을 받으며 60년 전 그날이 떠올렸어요. 10살 손녀가 작은 손으로 써내려가던 시 한 편. 할아버지, 언젠가 저희 시가 책이 될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야 지켜진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 이야기 어때요? 1964년 여름 전남 고흥군 도양읍의 작은 어촌 마을. 10살 김순이는 할아버지 김해풍 40세 앞에서 공책을 펼쳤어요. 선장일을 하는 할아버지는 거친 다도해에서 돌아와 손녀의 글을 읽어주는 게 일과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소록도와 거금도 사이로 지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순이의 첫 시. 파도야 파도야 어디서 오니? 소록도 너머에서 온다네. 할아버지 배를 흔들지 마라. 순이가 기다리고 있어. 우와 순이야. 이거 정말 잘 썼네. 할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이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요? 정말 잘 썼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40년 살면서 이런 예쁜 시는 처음 봐. 소록도 바다도 이렇게 예쁜 시는 처음 들을 거야. 순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럼 할아버지, 저희 같이 시집을 만들어요. 시집? 네. 할아버지가 다도해에서 보신 이야기들하고 제가 쓴 시들을 모아서요.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배밖에 모르는 자신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글을 잘 못 써.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말하면 제가 받아 적을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순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도 거친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고흥 앞바다를 보며 마음속으로 시를 읊었어요. 시 4- 고흥의 추억. 소록도 석양이 물들이던 어린 순이의 웃음소리. 나루도까지 이어진 할아버지의 뱃길 위에 약속 하나 꽃처럼 피었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약속이 얼마나 잔혹한 운명을 맞게 될지. 1965년 가을, 그날도 할아버지는 바다로 나갔어요. 고흥 앞바다에서 나루도까지 가는 뱃길이었어요. 할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순이야. 할아버지가 돌아오면 새로운 이야기 들려줄게. 진짜요? 어떤 이야기요? 나루도에서 본 우주센터 이야기. 와, 빨리 돌아오세요.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시를 지었어요. 추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순이의 웃음소리가 다도의 바람에 실려 따라오네. 저 소록도 너머에도 순이의 목소리가 들릴까? 할아버지는 오늘도 간다. 이야기를 찾아서. 하지만 그날 밤 태풍이 몰아쳤어요. 태풍 사라오. 고흥을 강타한 역사상 최악의 태풍 중 하나였어요. 순이는 밤새 창문에 매달려 바다를 바라봤어요. 고흥 앞바다가 성난 짐승처럼 포효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돌아오세요. 무서워요. 순이도 모르게 시를 중얼거렸어요. 순이의 간절한 기도. 다도해야 다도해야.
할아버지를 돌려줘. 내가 쓴 시를 다 줄게. 내가 가진 연필도 다 줄게. 할아버지만 돌려줘.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의 배가 부서진 채로 거금도 해안에 떠밀려 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순이는 고흥 해안가를 뛰어다니며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3일 후 할아버지가 소록도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의식불명 상태로 목포병원에 실려갔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깨어났지만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누구니? 할아버지. 저예요, 순이에요. 순이? 할아버지는 순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뇌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이었어요. 순이의 절망, 할아버지의 눈 속에 더 이상 나는 없고, 할아버지의 입술에 더 이상 이야기는 없고, 우리의 약속만 고흥 바다에 혼자 남겨졌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바다에 나갈 수 없었어요. 기억도 글도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순이는 할아버지를 돌보며 혼자 글을 썼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다도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나로도 이야기해 주세요. 나로도. 나로도가 뭐야? 순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바다를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바다를 잊어버리다니. 기억을 잃은 할아버지를 보며 할아버지의 눈은 잔잔한 호수가 되었어요. 예전의 거친 다도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파도치던 기억들도 모두 가라앉았네요. 1968년 순이가 14살이 되었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할아버지가 일을 못하니까 생활이 힘들어진 거였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중학교는 못 보내겠어. 일을 해야 해. 순이는 고흥읍의 작은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글 쓸 시간도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어요. 꿈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공장에서의 하루, 기계 소리에 묻힌 내 마음의 시들, 기름 냄새 속에서 시들어가는 꿈들. 할아버지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1970년 순이가 16살이 되던 해봄. 순이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했어요. 서울의 한 가정에서 식모살이를 하면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저는 서울에 가야 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순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서울이 어디야? 멀리요. 아주 멀리. 고흥에서 기차로 하루 종일 가야 하는 곳이요. 언제 와? 모르겠어요. 순이는 할아버지 손에 작은 공책을 쥐어줬어요. 그동안 혼자 쓴 시들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잘 간직해 주세요. 언젠가 제가 돌아와서 시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이에요. 마지막 인사. 할아버지의 손에 내 마음을 맡기고 등 뒤로 멀어지는 고흥 바다와 갈매기들. 언젠가 돌아올게요. 우리의 약속을 지키러.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이 할아버지와 순이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서울에서 순이의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육아.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순이야,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주인집 마님은 순이를 종처럼 부렸어요. 16살이 뭘 힘들다고 해?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시골 애가 서울 와서 살게 해주는 것만 감사해. 순이는 참았어요. 할아버지 치료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글을 쓸 수 없다는 거였어요. 너무 피곤해서 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잃어버린 시간들. 서울 골목길 형광등 아래.
꿈이 하나씩 시들어가고 고향의 파도 소리도 차소음에 묻혀버렸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셔. 1972년 18살이 된 순이에게 편지가 왔어요. 고향에서 온 편지였어요. 순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순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어요. 주인 집에서 허락해주지 않았거든요. 죽은 사람 때문에 일을 쉬겠다고? 말도 안 돼. 고흥까지 가는 기차비가 얼마인데. 순이는 혼자 울었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 시집을 만들어 드리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를 그리며 할아버지 떠나신 그 고흥 바다 위로 내 눈물이 흘러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할아버지의 목소리, 다도의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와 1975년 21살이 된 순이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꿈도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순이는 서울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글 쓰는 꿈은 잊혀진 지 오래였어요. 꿈을 포기한 날, 내 마음속 시들이 하나씩 말라가네. 할아버지와의 약속도 먼지처럼 사라지고, 이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 1976년 순이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김철수와 결혼했어요. 순이야, 이제 힘들게 살지 말자. 나한테만 의지해. 철수는 착한 남자였지만 순이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글 쓰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로는 돈 안 돼. 집안일이나 잘해. 고향 얘기도 그만해. 듣기 싫어. 순이는 조용히 포기했어요. 결혼 첫날 밤,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 할아버지와의 추억은 혼수로 가져올 수 없었어. 오직 가슴속에만 간직한 채로 1978년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1980년 둘째 딸 영희가 태어났어요. 순이는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가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만 옛날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엄마, 더 이야기해줘. 옛날 옛적에.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현실의 무게가 꿈을 짓눌렀어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옛날 고흥 바다에 할아버지가 살았어. 그 할아버지는 이야기꾼이었지. 다도해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느 날 태풍이 와서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1985년 순이가 31살이 되던 해. 남편 철수가 사업 실패로 빚을 졌어요. 순이는 다시 공장에서 일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더 힘든 야간 근무였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야간 근무 중에 밤새 돌아가는 기계처럼 내 인생도 돌아가네. 언제부터 이렇게 꿈 없는 삶이 되었을까? 할아버지 미안해요. 약속을 잊고 살아서 1990년 순이가 36살이 되던 해. 큰아들 민수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엄마, 나 작가가 되고 싶어. 순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작가? 응, 소설 쓰는 작가. 순이는 아들의 꿈을 응원했어요. 자신이 못 이룬 꿈이라도 아들이 이뤄주길 바랐어요. 아들의 꿈. 내가 못다 핀 꽃이 하나 아들의 마음에 심어두었네. 언젠가 피어나기를. 아름다운 문학의 꽃으로.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어요. 무슨 작가야?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야지. 작가는 굶어 죽어. 순이는 아들을 몰래 도와줬어요. 책을 사주고
글쓰기 학원에 보내줬어요. 자신의 꿈은 포기했지만 아들의 꿈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1991년 순이는 우연히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고향 고흥에서 보내온 상자였어요.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작은 공책 하나가 나왔어요. 순이가 16살 때 할아버지에게 준 그 공책이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할아버지가 뭔가를 끄적여 놓은 흔적이 있었어요. 글자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할아버지 글씨였어요. 순이, 미안해. 할아버지, 약속? 못 지켜서. 순이, 글, 예뻐. 고흥, 바다, 그리워. 순이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기억을 잃었음에도 순이와의 약속을 기억하려고 애쓰셨던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흔적을 보며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직도 살아 숨쉬네.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남는구나. 고흥에 대한 그리움도 남는구나. 하지만 이미 20년이 지난 후였어요. 너무 늦었어요. 1995년 큰아들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엄마, 나 서울대 국문과 갈래. 정말, 정말 작가가 되고 싶어? 응. 엄마 같은 이야기 작가가 되고 싶어. 엄마가 어릴 때 살던 고흥 이야기도 쓰고 싶어. 순이는 기뻤어요. 아들이라도 꿈을 이뤘으면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1997년 IMF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순이네 집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민수는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해야 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작가 못 될 것 같아. 순이는 또 한 번 절망했어요. 자신의 꿈도 아들의 꿈도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꿈들. 내 꿈과 아들의 꿈이 한꺼번에 무너졌네. 할아버지의 바람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이제 정말 끝인가. 우리 가족의 문학은 2000년 순이가 46살이 되던 해 딸 영희가 결혼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순이는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일하러 나가고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그때 순이는 다시 할아버지의 공책을 꺼내봤어요. 할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마음을 울렸어요. 다시 써볼까? 하지만 46세의 나이에 글을 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혼자 남은 밤, 빈집 안에 나만 남았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고흥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아. 2001년 순이는 용기를 내서 동네 문화센터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이입니다. 47살에 글쓰기를 배우려고 왔어요. 고향이 전남 고흥이에요.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47살에 글쓰기요? 좀 늦지 않나요? 고흥에서 언제 올라오셨어요? 순이는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격려해줬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고향 이야기는 정말 소중한 소재예요. 시 6- 다시 찾은 용기. 47세, 늦었다고 모두 말하지만 할아버지 목소리는 다르게 말하네. 순이야, 지금이 바로 때야. 주름진 손에 다시 쥔 펜. 60년 묵은 약속이 다시 시작되네. 첫 수업에서 순이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썼어요. 고흥 바다로 간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고흥 바다로 갔어요. 소록돌을 베고 누워 갈매기와 이야기하며 순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순이도 그 다도해로 갈 거예요. 우와, 이거 정말 감동적이에요. 실제 이야기예요? 고흥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수강생들이 순이의 글에 관심을 보였어요. 네.
제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고흥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다도해가 보이거든요.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었어요. 2003년 순이는 첫 번째 소설 공모전에 응모했어요. 전남문학 신인상이었어요. 결과는 낙선이었어요. 순이 씨,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고향에 대한 애정이 정말 좋아요. 계속 쓰세요.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떨어져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보고 계셔. 고흥 바다 위에서 내 글 속에 살아있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순이야, 포기하지 마라. 2004년, 2005년, 2006년. 매년 여러 공모전에 응모했지만 모두 낙선이었어요. 가족들은 그런 순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50살에 무슨 작가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이야, 이제 그만하자. 돈도 안 되는 일 왜 해? 하지만 순이는 계속했어요. 가족들의 만류에도, 모든 사람이 그만하라고 해도 할아버지만은 계속하라고 하세요.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목소리. 2008년 순이가 54살이 되던 해 드디어 첫 번째 당선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역 문예지 신인상이었어요. 상금은 50만 원에 불과했지만 순이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했어요. 순이는 할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울었어요. 첫 당선의 기쁨. 54년을 살아와서 처음 받는 상장. 할아버지 보세요. 순이가 해냈어요. 우리의 약속? 이제 시작이에요. 2009년 순이는 첫 번째 소설집을 출간했어요. 고흥 바다로 간 할아버지.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담은 단편소설 모음집이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미미했어요. 서점에서도 잘 팔리지 않았어요. 순이야, 그래도 책은 냈잖아. 남편이 위로해줬어요. 이제 됐지? 하지만 순이에게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2011년 순이가 57살이 되던 해, 인터넷이 널리 퍼지면서 순이도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고흥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방문자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할아버지와의 사연이 눈물 나요. 고흥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요. 계속 써주세요. 순이는 힘을 얻었어요. 블로그를 시작하며 컴퓨터 앞에 앉은 57세의 새로운 도전. 할아버지 이야기가 전 세계로 날아가네. 고흥의 바람을 타고 2013년 순이의 블로그 글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소개되었어요. 59세 할머니 작가의 감동 실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저도 할아버지 생각나네요. 고흥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책으로 내주세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이님, 책을 내보시겠어요? 2014년 순이는 두 번째 책을 출간했어요. 늦은 꽃. 이번에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전국의 서점에서 순이의 책을 찾았어요. 59세의 작가가 된 할머니.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베스트셀러가 되며 59세에 피어난 문학의 꽃이 전국을 수놓네. 할아버지 보세요. 순이가 정말 해냈어요. 2015년 순이는 생애 처음으로 문학상을 받았어요. 지역 문학상이었지만 순이에게는 노벨 문학상 같았어요. 할아버지, 드디어 상도 받았어요. 2017년 순이가 63살이 되던 해, 큰 출판사에서 장편소설 출간 제안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를 장편으로 써주세요. 고흥을 배경으로 한 대하 소설로요. 순이는 1년 동안 매달려서
장편 소설을 완성했어요. 별이 된 할아버지. 2018년 출간된 이 소설은 큰 화제가 되었어요. 영화 제안도 들어왔어요. 드라마 제작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고흥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대하소설을 완성하며 할아버지와의 모든 이야기가 500페이지 책 한 권에 고흥의 바다와 하늘이 그대로 담겨 있네. 이제 정말 완성됐어요. 2019년 순이가 65세가 되던 해 드디어 전국 규모의 문학상 후보에 올랐어요.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늦게 시작해도 꿈은 이룰 수 있다. 순이는 전국 강연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어요. 특히 50대, 60대 중년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도 순이님처럼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네요. 2020년 순이가 66살이 되던 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순이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때 낡은 나무 상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봉투 하나였어요. 봉투 안에는 노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어요. 할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히 쓰인 시와 소설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글씨가 순이가 알던 할아버지의 글씨와 달랐어요. 매우 아름답고 정교한 글씨였어요.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숨겨둔 시, 고흥 바다 위의 달빛이 파도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적시네. 순이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들려주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잠들어 있단다. 순이는 손이 떨렸어요. 이 글들은 할아버지가 사고 나기 전에 쓴 글들이었어요. 봉투에는 편지 한 장도 들어 있었어요. 순이에게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1964년이다. 너는 아직 10살이고 우리는 매일 함께 시를 쓰고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다. 언젠가 바다가 할아버지를 데려갈 것이라는 걸. 바다는 아름답지만 때로는 잔인하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는 미리 써둔다. 너와 함께 못 쓸 이야기들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할아버지는 사실 문학 청년이었어. 젊을 때 시인이 되고 싶었지. 하지만 가난해서 전쟁 때문에 꿈을 포기했어. 그런데 너를 보니까 옛 꿈이 되살아났어. 내가 나의 꿈을 이어줄 거라고 생각했지. 언젠가 내가 이 글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때 너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겠지. 할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순이야,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젊을 때 꿈꿨던 모든 문학의 꿈들도 여기에 있어. 이제 너의 이야기와 함께 책을 만들어다오. 할아버지의 꿈과 너의 꿈을 합쳐서 우리의 약속을 지켜다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순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할아버지가 문학 청년이었다니, 꿈을 포기한 시인이었다니, 그래서 내 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구나. 나는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은 거였구나.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원고들을 하나하나 읽어갔어요. 총 200편이 넘는 시와 30편의 단편 소설이 있었어요. 모두 1960년대 초반에 쓰여진 것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순이를 만나기 전부터 글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시, 파도야 파도야, 내 꿈을 실어다오. 먼 바다 저편, 문학의 나라로, 가난한 어부의 아들도 시인이 될 수 있을까? 순이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본 이유를.
할아버지 자신이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2021년 순이는 결정했어요. 할아버지의 원고와 자신의 글을 합쳐서 책을 만들기로. 할아버지와 손녀의 문학여행. 출판사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60년 전 원고가 지금 독자들에게 어필할까요? 하지만 순이는 확신했어요. 할아버지의 글은 시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2022년 봄 드디어 책이 출간되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합작품. 60년의 시차를 뛰어넘어 할아버지와 손녀가 한 권의 책에서 만났네. 고흥 바다를 배경으로 두 세대의 문학이 꽃피었네. 책은 출간 즉시 화제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쓴 책. 60년의 시차를 뛰어넘은 감동. 고흥 바다가 키운 두 작가.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2022년 여름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60년 약속. 순이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촬영팀은 고흥까지 내려가서 취재했어요. 순이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터, 할아버지가 고기잡이를 하던 바다, 소록도와 거금도가 보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고향을 다시 찾으며 58년 만에 다시 선 고향 고흥 땅. 할아버지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네. 순이야 잘 왔어.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전국이 감동했어요. 시청률 15.2%를 기록했어요. 교양 프로그램으로는 이례적인 높은 시청률이었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손녀. 68세에 꽃핀 늦은 문학. 고흥이 낳은 기적 같은 이야기. 전국에서 찬사가 쏟아졌어요. 2023년 순이의 책이 영화로 제작되기 시작했어요. 유명 감독이 연출을 맡았어요. 고흥 현지에서 촬영했어요. 영화 촬영 현장에서 할아버지와 나의 이야기가 스크린 위에서 되살아나네. 고흥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의 약속이 영원해지네. 2023년 가을 순이에게 큰 기회가 왔어요. 전남문학상 최종 후보에 오른 거였어요. 전남 출신 작가로서는 최고의 영예였어요. 순이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 가능성이 높아요. 편집자가 격려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소중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문학상 후보에 오르며 상을 받는 것보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 더 큰 상이에요. 고흥 바다가 증인이에요. 2024년 1월 1차 심사 통과 소식이 들려왔어요. 2월 2차 심사도 통과했어요. 3월 최종 심사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순이는 매일 할아버지 제사상에서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결과가 어떻든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최종 심사를 앞두고 70세의 나이에 문학상 최종 후보라니 할아버지도 놀라셨을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2024년 4월 15일 전남문학상 심사 결과 발표 날. 순이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할머니, 꼭 받으실 거예요. 손자들이 응원했어요.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순이님 축하드립니다. 2024년 전남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시 기적의 순간. 70세 순이가 상을 받던 날 하늘에서 할아버지 박수치네. 고흥 바다가 춤을 추고 모든 갈매기가 노래하네. 가족들이 울면서 순이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축하해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날 밤 순이는 혼자 할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의 약속 60년 만에 지켰어요. 2024년 8월 15일 전남문학상 시상식 날 순천만국 가정원 대강당에 전국에서 문학인들이 모였어요. 순이는 생전 처음으로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고흥에서 온 가족들, 친구들이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2024년 전남문학상 대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고흥 바다의 시인 김순이 70세. 순이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70세의 나이에도 당당한 걸음이었어요. 상을 받은 후 순이는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70세에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문학 여행은 10살 때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글들을 발견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객석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상 소감 중 즉석시 할아버지와 함께 걸어온 60년의 문학 여행. 이제야 목적지에 도착했네. 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문학상 수상 후 순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70세에 피어난 문학의 꽃. 순이는 전국을 다니며 희망을 전했어요. 특히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도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네요. 전국 강연을 다니며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 70세의 새로운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024년 10월 순이에게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어요. 고흥군에서 문학관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김해풍 김순이 문학관.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름을 함께 붙인 문학관이었어요. 순이님의 이야기로 고흥이 유명해졌어요. 문학 관광의 메카로 만들고 싶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문학관에 새겨진다니. 문학관 건립 소식을 들으며 할아버지 이름이 문학관에 새겨지네. 고흥 바다를 바라보는 그 문학관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영원해지네. 2024년 12월 31일 순이는 고흥에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묘소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문학상도 받고 강연도 다니고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와서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내년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때 순이의 마음에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어요. 내년의 계획. 할아버지의 글들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전집으로 내고 싶어요. 그리고 젊은 작가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2025년 1월 1일 새해 첫 아침. 순이는 고흥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70세가 된 순이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어요. 60년간 품어왔던 꿈을 이뤘다는 만족감이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도 있었어요. 2025년 새해 아침. 70세의 새로운 출발선. 할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또 다른 문학의 길. 고흥 바다가 응원하고 갈매기들이 축복하네. 그때 바다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 순이 어깨에 앉았어요. 순이는 웃으며 갈매기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갈매기는 울음소리를 한 번 내고
다시 바다로 날아갔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할아버지, 70세가 된 순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할아버지가 되어드릴게요. 꿈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릴게요. 마지막 시, 파도 위에 띄운 편지 한 장, 60년을 기다린 꿈의 조각들, 거친 손에 쥔 펜이 떨리네. 선장의 마음속 깊이 잠든 그 소녀는 아직 살아있어. 바람이 전해준 이야기들, 갈매기가 날라준 시구들, 파도가 리듬을 맞춰주고 별이 운율을 속삭여주네. 이 모든 게 내 글의 스승이었어. 70세의 새로운 출발선,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때였네. 인생의 모든 경험이 잉크가 되어 마침내 피어난 문학의 꽃. 순이는 고흥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있었어요. 전국의 늦깎이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랬듯이 이제 순이가 다른 사람들의 할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특별 부록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순이가 문학상을 받은 후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되었어요. 봉투에는 순이가 꿈을 이뤘을 때 열어볼 것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순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우리의 약속을 지켰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대신 이뤄주었구나.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렴. 세상에는 꿈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단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아버지의 사랑이 너를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 영원히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고흥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 편지를 읽은 순이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자신이 받은 문학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할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2025년 봄 순이는 늦깎이 작가 아카데미를 설립했어요.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이었어요. 첫 수업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늦은 건 없어요. 70세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순이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학생들을 격려했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된 순이. 이제 내가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어주네. 꿈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네. 할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이어져 가네. 그해 가을 순이의 아카데미 일기 졸업생 중 5명이 신인상을 받았어요. 60세, 65세, 68세, 72세, 75세. 모두 늦깎이 작가들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희망을 주셨어요. 학생들이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고마워해야 할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것을. 그날 밤 순이는 또다시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순이를 포옥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2030년 순이는 80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그동안 순이의 아카데미를 거쳐간 학생이 3,000명이 넘었어요. 그중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가로 데뷔했어요. 전국에 순이 문학교실이 50개나 생겼어요. 모두 늦깎이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어느 날 순이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10살 소녀였어요. 할머니, 저도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순이는 그 소녀를 보는 순간 6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괜찮단다. 할머니가 도와줄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순이는 그 소녀에게 새 공책과 예쁜 펜을 선물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80세의 순이가 10세 소녀에게 할아버지에서 손녀로, 손녀에서 할머니로 사랑은 계속 이어져 가네. 고흥 바다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네. 그날 밤 순이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의 약속이 완성됐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날 밤 순이는 고흥 바다가 나오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순이야,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 우리 함께 가자. 더 아름다운 바다로. 끝이면서 시작 영원한 약속. 순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전국의 순이 문학교실에서, 늦깎이 작가들의 꿈에서,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마음에서 할아버지와 순이의 약속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사랑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고흥 바다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